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나 곱하기 2분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나누기 쓰게 되면 또 다시 변환해야 할 때, 또 바꿔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미리 곱하기 2분의 1을 바꿔놨어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거죠. 높이. 이런 경우는 높이를 먼저 곱해도 괜찮죠. 곱하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뭐 빠진 게 있네요. 그렇지. 괄호가 빠졌죠. 밑변 전체를 곱하는 거니까 전체가 항이 2개 이상일 때는 꼭 가로 친다라는 거. 그러면 2분의 2하고 2분의 1가 약분이 안 되니까 2분의 5가 될 테고 2분의 5 곱하기를 가로 안에 동량이 없기 때문에 가로를 풀어줘야 되죠. 이렇게 풉니다. 그럼 2분의 5 곱하기 8x 이렇게 분배하면 빼기 2분의 5 곱하기 6. 약분.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남고 5, 4, 20 문자 x. 부호는 마이너스. 약분하면 3, 3, 5, 15.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20x 마이너스 15. 이게 저 삼각형 넓이를 x로 표현한 식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은 도형의 둘레 길이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둘레? 일단 이 길이 둬야 되겠죠.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인데 자, 이걸 다 조각조각 내서 구하라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도형은 여기가 이렇게 원래는 직사각형인데 이 부분이 빠져나갔다 봐도 되겠죠. 그럼 만약 이게 이 부분이 아니고 빠져나가지 않고 원래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라면 직사각형의 둘레 저번에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가로와 세로를 한 번씩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면 된다. 기억하죠? 그럼 이 직사각형이 만약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치고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얼마냐 그러면 가로 길이는 여기가 x면 여기도 x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와 여기는 같은 길이니까 이렇게 같은 길이니까 그럼 이게 가로 길이인데 이 가로 길이는 x 더하기 x 플러스 2에다가 다시 x를 더한 거죠. x 플러스 2에다가 다시 x를 더하면 여기는 x와 여기는 x는 무슨 항이 되죠? 동량이 돼요. 그럼 동량끼리는 앞에 있는 계수끼리 덧셈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얘 앞에 1생략돼 있고 여기 1생략돼 있죠. 그럼 1x 더하기 1x면 2x가 돼요. 2x. 근데 이 더하기 2는 덧셈을 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겁니까? 2x 더하기 2는 4x인가요? 얘네는 무슨 항이 아니죠? 동량이 아니잖아요. 동량이 아니니까 덧셈 뺄셈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로 길이에요. 그럼 가로 길이 2x 플러스 2. 세로 길이는 얼마죠? 여기 있네요. 세로 길이. 3x 마이너스 1. 세로 길이 3x 마이너스 1. 근데 얘를 더하는데 이 더할 때는 굳이 가로 필요 없죠. 뺄 때나 뭐 배수를 곱할 때는 가로가 필요한데 그냥 더할 때는 사실 뭐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이 덧셈만 있으면 가로는 의미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로 안 쳐도 되죠. 자, 이렇게 되면 가로와 세로의 합이 나오고 거기다 곱하기 2하면 둘레가 나옵니다. 다시 2x와 3x를 더하면 5x죠. 동량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계산 되겠나요? 거기다 곱하기 2 하는 거예요. 남은 건 가로 안에 동량이 없으니 가로를 풀어준다. 이렇게 분배. 그럼 부호는 여기 플러스, 얘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 맨 앞에 플러스는 생략. 숫자 5, 2, 10 문자 x. 그다음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는 플러스. 두 번째 항부터 플러스 생략하면 안 됩니다. 1과 2를 곱한 값 2. 됐죠? 저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라면 이거야. 근데 선생님 저희는 직사각형 둘레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색칠되어 있는 노란색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 건데 노란색과 저기 바깥에 이렇게 색칠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는 직사각형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도형은 다른데 둘레는 똑같아요. 보세요. 이거 둘레 칠할 때 이렇게 그렇죠? 세로 한 번, 세로 한 번, 이렇게 하면 가로 한 번. 됐나요? 그럼 나머지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더하면 실제로 이 길이랑 같지 않나요? 보세요. 답은 10x 플러스 이겁니다. 번호를 매겨볼게요. 번호. 이 도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1번. 이 가로 길이 2번. 여기 가로 일부분 3번. 그 다음 여기 4번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5번. 여기를 6번이라고 합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면 이 도형의 모든 둘레가 나오죠. 그죠? 근데 3번과 보세요. 이 둘레를 구하시오.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 더하기 5번 더하기 6번인데 1번과 2번을 더한 거는 가로와 세로를 덧셈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3번, 4번 더하면 누가 되죠? 2번이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3번과 4번을 더한 값은 여기에서 여기를 더한 거니까 3번, 4번 더한 거는 2번의 합과 같죠. 그 다음에 5번과 6번을 더한 것. 얘는 몇 번 같죠? 1번과 같네요. 그렇지. 5번과 6번을 더하면 이건 1번과 같다. 5번과 6번을 더하면 1번과 같다. 그러므로 1번과 2번을 결국 더한 거를 두 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1번과 2번 더한 게 가로와 세로인데 가로 세로를 결국은 두 번 덧셈하라는 얘기는 직사각형 둘레를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구하지 말고 이게 3번, 4번이 2번이고 5번, 6번이 1번이니까 결론은 여기 실제로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직사각형의 둘레를 전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것과 이 노란색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 것은 결국은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직사각형 둘레가 10x 플러스 2니까 저 노란색 둘레도 10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편이에요.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인데 이거는 동량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분수지만 여기 어딘가에 y가 있고 얘도 y가 있고 여기 숫자가 있고 얘도 숫자가 있으니까 이걸 잘 모아서 분수의 덧셈 뺄셈을 통해서 동량 처리하라는 얘기죠.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7로 통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얘는 그냥 7을 쓰시면 되고 분자 y-5 쓰시면 되고 얘는 앞에 뭐가 생략돼 있죠? 1. 1을 7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7분의 7 y. y를 여기다 써도 되고 지금은 분자분모를 구분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y를 여기다 써도 상관이 없고 괜찮죠? 더하기 이 2를 7로 통분하면 7분의 14 그렇죠. 자 이제 계산합시다. 7로 쭉 다 통분되어 있으니까 7로 모으고 앞에 있는 분자 y-5에서 뒤에 있는 분자를 빼는데 이게 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는 가로 안 쳐도 됩니다. 하나밖에 없을 때는 놔두고 두 개 이상일 때는 전체 괄호를 쳐야 되겠죠. 빼기 7y 얘는 더하기 14 이렇게. 그럼 7분의 남은 건 이제 동량처라는 게 동량 계산 잘하세요? 1 마이너스 7y 얘네들이 동량이에요. 1 마이너스 7 7 마이너스 1이 얼마죠? 그럼 반대로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y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네, 숫자 마이너스 5 플러스 14 둘이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이니까 둘이 싸우죠? 플러스가 이기네요. 차이가 얼마가 나죠? 9. 그래서 플러스 9. 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근데 혹여 이렇게 문제를 풀어놨더니 만약 문제가 좀 바뀌어서 y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얼마예요?
7분 마이너스 7분의 6 좀 좋아요. 그럼 상수항을 구하시오. 플러스 7분의 9 7분의 9. 그렇죠. 플러스 7분의 9 혹은 7분의 9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문제에 대한 이해는 잘하신 거라 보시면 돼요. 드렸죠? 방정식과 항등식이란 이 부분이었어요. 설아는 이 부분 봤나 모르겠네. 강의 올렸는데. 그 중간에 보다가 한번 빼고는 봤어요. 왜 뺐어요? 그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왜 없었지? 좀 미리 봤어야 되는데. 자, 저번 시간에 방정식, 항등식에 대한 표현을 이제 배웠었죠? 그러니까 방정식은 등호가 있고 내가 모르는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 때 참, 거짓이 좀 바뀌는 거고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방정식이고 항등식은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늘 참이고 방정식이든 항등식이든 그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를 한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 그러죠?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방정식은 그 해나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항등식은 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해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문제 개수를 숨겨놓고 그 개수를 찾는 데에 좀 더 목적을 둔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배웠죠. 오늘은 이제 등식의 성질을 할 겁니다. 등식의 성질은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여기 3이 있어요. 여기도 3이 있어요. 3과 3은 그 크기가 서로 같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등호 왼쪽을 우리가 무슨 변? 좌변. 등호 오른쪽을 우변. 양쪽을 양변. 근데 좌변에다가 내가 1을 더해. 그럼 둘이 같아지나? 아니죠. 다시 같아지게 만들려면 왼쪽에 1을 더한 만큼 오른쪽도 똑같이 1을 더하다는 뜻이에요. 약간 뭐의 원리냐면 시소의 원리 같은 거랑 비슷한 거야. 시소 알죠? 여러분 이렇게 놀이터 가면 시소 있잖아. 그 시소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보통 가운데 이 지렛대를 기준으로 좌우가 평형을 이루죠. 근데 여기 이제 선생님 올라갔어요. 그럼 내 쪽으로 확 기울겠죠? 참고로 선생님 몸무게는 70kg. 예를 들어 여기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어 뭐 설아가 올라갔다 칩시다. 근데 시소가 평행을 이루네요. 평행을 이루죠. 네, 일자 평행 이뤘어요. 그럼 설아는 몇 킬로? 70kg.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데. 네. 근데 선생님이 그래 자존심 상했어. 내가 어른이고 남자인데 이게 평행을 이루는 거는 좀 그렇잖아. 안 되겠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돌멩이 하나 집어들었어요. 5kg짜리 돌멩이 집어들었어요. 그럼 이제 너 내 쪽으로 이렇게 기울겠죠? 그랬더니 이제 설아가 설아의 목적은 이게 평행을 이루고 한쪽을 안 기울기를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설아는 뭐 해야 되죠? 똑같이 5kg의 살을 찌우는 겁니다. 75kg면 됐겠네요. 혹은 선생님이 돌을 집어 던져요. 던지고 원래 70kg인데 선생님이 살을 뺐어. 뭐 3kg의 살을 뺐다고 칩시다. 그럼 다시 이렇게 또 이번에는 설아 쪽으로 기울겠죠. 설아를 안 기울게 만들려면 다시 똑같이 3kg만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아가 3kg 빼기 위해서 자기 뱃살을 이제 3kg 잘라내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잔인한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시소의 원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이 똑같은데 왼쪽에 어떤 수를 더했어요?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그 수를 더해야 되고 왼쪽에 어떤 수를 빼? 그럼 똑같이 그 수를 빼야 되고 왼쪽에 어떤 수를 곱해요. 그럼 똑같이 그 수를 곱해야 되고 어떤 수로 나눕니다. 그럼 똑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단 나누는 값이 0만 아니면 어떤 수로 나누어도 항상 둘은 성립하죠. 이게 등식의 성질이에요. 이거예요. A와 B가 원래 서로 같아요. 근데 A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했어요. 그럼 B도
똑같이 더하면 이 등식은 여전히 참여되고 똑같이 빼면 같이 빼고 곱하면 같이 곱하고 나누면 같이 나눈다. 그러면 늘 등호는 항상 성립한다. 단 나누는 C는 0이 아니어야 된다. 0으로 나눌 수는 없죠. 그치? 얼마요? 3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6이라는 숫자, 분자 6을 만들려면 분모 2와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곱하면 분자 6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6 나누기 2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6 나누기 이렇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누기 0은 없다고 배우잖아요. 어떤 숫자에서 0으로 나눠요. 그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우잖아요. 이게 왜 이랬냐면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 그러니까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우는 거예요. 왜죠? 그러면 아니 이 수가 있다고 칩시다. 혹시 그래 이 수가 있다고 치고 이 수를 그냥 A라고 합시다.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아까 배운 것처럼 분자 6을 만들려면 분모 0과 오른쪽 A를 곱해서 6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A에다가 0에다가 뭘 곱해야 6이 됩니까? 0에다가 뭘 곱해야 6이 돼요? 이런 A가 있어요? 이 A 어떤 수가 온다더라도 0 곱하기 A는 0이잖아요. 0과 6이 같을 수가 없고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6을 만들 수 있는 A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수는 없다.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수학에서 수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게 등식의 성질이다. 별거 없다. 둘이 원래 똑같은데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그 등식은 늘 항상 성립한다. 그게 등식의 성질이다. 자, 등식의 성질인데 요새 저희가 왜 배우는 거죠? 이거 왜 배우냐면요.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이 등식의 성질이 쓰입니다. 자, 잘 보세요. 2x 마이너스 1은 5. 방정식인가요? 항등식인가요? 방정식입니다. 방정식과 항등식의 공통점은 식 안에 등호가 있으며 내가 모르는 문자가 있고 그 문자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이게 참이 되고 그 숫자가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거짓이 될 때 이걸 우리가 보통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여기 x에 뭐 집어넣으면 이게 성립할까요? 2 곱하기 얼마. 어떤 수에서 1을 빼서 5가 되려면 이 수는 6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2 곱하기 x가 6 되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돼요? 3이어야 되겠죠? 3 집어넣으면 참. 3이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거짓. 이랬을 때 지금 본 것처럼 미지수 값에 모르는 문자를 미지수라고 부르죠. 저 미지수에 어떤 수를 집어넣을 때 참이 될 수도 있고 그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 참으로 만드는 x값을 한 글자로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맞나요?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가 좀 전에 x3은 약간 때려 맞춘 거잖아. 적당히 때려 맞춘 거잖아. 근데 만약 식이 복잡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면 3분의 5x 마이너스 2는 4x 플러스 1. x에 뭐 집어넣으면 이 식이 참이 될지 아까처럼 금방 계산이 되나요? 아까는 워낙 숫자가 쉬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가만히 있어봐. x에다 3분의 곱하고 2를 빼서 x의 4배한 값과 2를 더한 값이 같다? 뭐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방정식을 풀이하려면 이런 요령이 필요하다. 방정식을 풀이하려면 이런 요령이 필요하다. 어차피 우리는 x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난 x를 사랑해. x 아닌 애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뒤에 마이너스 1한테 야, 나 x를 구하려고 해. 니네 왜 자꾸 나 덕지덕지 왜 나 따라다녀? 근데 앞에 있는 2한테 야, 너 좀 없어질래? 그랬더니 뒤에 얘가 야, 니 뒤를 봐. 뒤가 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꼬칭이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얘부터 없애야 되겠는데? 얘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배웠던 등식의 성질을 써먹는 겁니다. 어떤 등식 성질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1, 여기 빼기 1이죠? 빼기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2를 더합니다. 그래도 됩니까? 등식의 성질이라고요. 원래 왼쪽 2x-1이라는 좌변과 오른쪽 5는 서로 같잖아요. 거기다 내가 뭐 하겠다면 똑같은 숫자 1을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전히 이 등식은 참이 되겠죠. 등식의 성질에 따라. 근데 왜 굳이 1을 더하는 겁니까? 왜 굳이 1을 더했을까요? 이 마이너스 1을 없애려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되죠? 0이 되잖아요. 그죠? 이 불편했던 숫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2x가 되고 여기는 5 더하기 1, 6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내려올 때 양변에 x를 구하려면 이제 양변을 뭘로 나누면 되죠? 2로 나누면 돼요. x만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왜요? 2와 x 사이 곱하기 생략돼 있거든요. 그럼 곱하기 1을 지울 수 있는 방식은 그만큼 똑같이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나눌 때 물론 뭐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직접 분모에다가 이렇게 2를 쓰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야 계산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럼 오른쪽에는 6도 똑같이 이렇게 2로 나누시면 됩니다. 같이. 그럼 얘랑 얘랑은 이렇게 약분되고 각각 1씩 남겠죠. 얘는 약분하고 1 남고 여기는 3이 남죠. 그래서 1분의 1은 1 아닌가요? 그럼 x 앞에 1이라는 개수는 안 써도 되죠? 결론은 내가 구하는 x값이 나오는 거예요. x는 3입니다. 이게 뭐죠?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을 배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마이너스 3, x 플러스 4는 2라고 합시다. 다음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를 구하시오. 예요. 다음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를 구하시오. 아까랑 똑같아요. 난 x를 사랑해. 딴 것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바로 앞에 붙어있는, 야, 나 마이너스 3. 나 x 구하려고 해. 너 왜 붙어있는 거야? 너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뒤를 봐. 4가 이렇게 또 십자가 모양의 꼬챙이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무섭죠. 얘 뒤에, 내 뒤에 있는 애부터, 안 보이니까 내 뒤에 있는 애부터 치워야 되겠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양변에 4를 뺍니다. 왜요? 더하기 4를 지으려면 반대보호인 빼기 4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뒤에 빼기 4 대신에 좌변에 4를 뺐으면 우변도 원래 있던 2에 4를 빼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더하기 4 빼기 4는 얼마가 되죠? 0이 돼요. 그럼 더하기 0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얘만 남겠죠? 마이너스 3x만 남아요. 그게 2 빼기 4는 얼마죠?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 됐어요. 근데 x를 다시 구해야 되죠? 여전히 x를 구해야 되는데 앞에 이제 마이너스 3한테 야, 이제 내 뒤에 있는 애 없앴어. 이제 너만 좀 없어져 주면 돼. 정중히 부탁하죠? 야, 너 꺼져. 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겁니다. 알겠어. 꺼질게. 근데 얘 꺼지는 방식은 마이너스 3과 x 사이에 곱하기 생략되어 있잖아요. 더하기를 지우는 방식은 빼면 되고 빼기를 지우는 방식은 반대 숫자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곱하기를 지우려면 그만큼 숫자에 나누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x에서 이 마이너스 3 곱하기를 지우려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근데 나눌 때 제일 좋은 방식은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방식은 이렇게 분모에다 그냥 마이너스 3 쓰시면 돼요. 그럼 얘도 오른쪽에 있는 값에 분모에다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똑같은 수로 나누면 여전히 등호는 참이 되니까요. 이렇게 같은 수끼리 약분했으니까 이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뭐 부호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나누면 항상 1씩 남죠. 여기는 약분이 더 이상 안 되죠. 근데 대신에 부호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수에서 음수를 나누면 플러스가 되니까 이 답은 왼쪽은 그냥 어차피 똑같은 수로 나눴으니 x를 구하기 위해서 똑같은 수로 나눈 겁니다. 좌변은 그냥 가볍게 x를 쓰시고 우변은 음수를 음수로 나누면 양수. 근데 3분의 2는 약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돼요.
결론은 이 식에 3분의 1을 집어넣었어야 이 식은 참이 됐었다라는 표현이죠. 결국은 3분의 2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는 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등식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밑에 보면 뭐 어떤 문제 보면 빈칸 채우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풀이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 매번 이렇게 등식 성질을 써먹기가 조금 귀찮아요. 매번 이렇게 양변에 뭘 더한다, 뭐한다, 뭐한다 이런 것들이 좀 귀찮음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거 2x-1은 5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어야 될 게 양변에 1을 더하죠. 근데 양변에 1을 더하면 봐봐 좌변은 1을 더하면 뭐가 없어지죠? 마이너스 1이 없어져요. 그렇죠? 실제로 마이너스를 없애려고 1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약속대로 없어집니다. 됐나요? 자, 근데 그 마이너스 1이 좌변에서는 없어지는데 그게 어디로 가죠? 우변에 생깁니다. 얼마? 마이너스 1의 반대에 보면 플러스 1이 생겨요. 여기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하다 보니, 양변에 1을 더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우변에 1이 덧셈이 되죠. 이 원래 등식의 성질 써먹은 건데 잘 보니까 등식의 성질을 써서 이렇게 된 거지만 마치 뭐 한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이 자리에서 없어지고 마치 오른쪽으로 이사를 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이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1의 부를 반대로 바꾼 것처럼 보여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항을 필요 없는 항을 등호의 왼쪽이나 오른쪽 반대쪽 부분으로 옮겨주는 이사하는 항을 이사한다. 항을 옮겨주는 행동을 앞으로는 이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이항이라 불러요. 이사한다. 항을 이동한다. 라는 뜻이에요. 대신에 항을 이동한다? 항을 이사한다 뜻이죠. 이사하면 이사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이사 비용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부호를 반대로 써요. 이항을 하면 가지고 있는 항의 부호를 반대로 씁니다. 이렇게 돼요. 항의 부호를 반대로 씁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서 플러스 1. 플러스 1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이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등식의 성질을 쓰지 않고 보통은 이항을 많이 해요. 이게 더 편하니까. 아, 필요 없는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기면서 가지고 있는 부호 반대 부호인 플러스 1로 바뀌는구나. 그리고 이제 식이 그다음부터 아까랑 똑같죠. 불이익법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식은 2x는 6이 되고 양변을 이렇게 2로 나누게 되면 얘는 약분되고 x는 2분의 6 약분하면 3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해봅시다. 좀 더 어려운 거. 여기 2x 마이너스 1 오른쪽에 5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마이너스 3x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정식을 풀 때 보통은 등호 왼쪽에 누굴 쓰냐면 등호 왼쪽에는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웬만하면 문자를 쓰시고 처음에는 약속은 등호 왼쪽은 문자를 쓰시고 등호 오른쪽은 숫자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등호 왼쪽은 문자를 쓰겠다는 얘기는 미지수가 있는 항은 왼쪽으로 넘기고 미지수가 없는 항은 오른쪽으로 넘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미지수가 있는 항은 왼쪽으로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미지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항은 오른쪽으로 넘겨서 일반적으로 계산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미지수는 왼쪽이 고향이고 숫자는 오른쪽이 고향이에요. 물어봐요. 야, 혹시 네 고향 맞아? 나 미지수 x를 포함했으니까 왼쪽이 내 고향이야. 그러다 여기 내 고향이 맞아. 여기는 마이너스라. 여기 너 네 고향 맞아? 아니, 내 고향은 오른쪽이야. 그래? 그럼 너 이사해야 되겠다? 나 이사할게. 이항을 하는 거예요. 등호 오른쪽에 5한테 물어봐요. 혹시 너는 네 고향 맞아? 숫자는 오른쪽이니까 나는 오른쪽에 있잖아. 내 고향 맞아. 난 이 자리가 맞아. 아, 맞구나. 여기 마이너스 3x한테 혹시 네 고향이 오른쪽이 맞아? 아니, 난 내 고향 찾아서 왼쪽으로 이항할 거야. 어렵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각각 항을 옮겨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EX는 원래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반대로 여기는 3x, 마이너스 3x가 이렇게 이항을 하죠. 이항을 하고 있으면, 이항을 하면 가지고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뀌어서 이항을 해요. 그럼 마이너스 3x의 부호 반대니까 플러스 3x가 돼서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됩니다. 그 원래 있던 5는 써주고 원래 있었잖아요. 반대로 여기 또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겨요. 그 마이너스 1의 부호 반대인 플러스 1이 이렇게 붙겠죠. 그 다음 동령 처리하시면 돼요. 2x 더하기 3x, 5x. 5 더하기 1, 6. x 값 구하는 거지 5x 값 구하는 게 아니죠. 5x의 값은 6이 맞는데 우리는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뭐로 나누죠? x 앞에 있는 숫자인 5로 이렇게 양변을 가볍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약분되고 얘는 1, 1이니까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그냥 x라고 쓰시고 오른쪽은 약분이 안 되면 5분의 6. 이게 정답입니다. 돼요.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정식은 이런 느낌.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이런 느낌 풀어주시는 거죠. 아셨죠? 네. 자, 예제 5번. 다음 중에 옳은 곳을 모두 찾으시오. 옳은 것. A와 B가 서로 같답니다. 이게 밑에는 1번은 무슨 뜻이죠? A와 B가 서로 같은데 1번은 뭐 한 거예요? 양변에 뭘 곱했죠? 2를 곱해놨네요. 양쪽에 2를 곱했어요. 2A, 2B. 당연히 같겠죠. 같은 수를 곱했으니까. 2번은 양변에 5를 더했네요. 원래 A가 있었고 원래 B가 있었는데 거기다 5를 더하고 얘도 똑같이 5를 더해요. 그럼 여전히 등식은 참이 된다. 2번도 맞다. 3번.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좌변의 A에는 뭘 곱했죠?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옆에 1이 생략돼 있으니까. 우변의 B는 아무것도 안 곱한 거예요. 그럼 왼쪽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오른쪽은 아무것도 안 곱하면 당연히 답이 틀리지 않을까요? 이 수가 뭐만 아니면? 이게 딱 한 번 같을 때가 있어요. 왼쪽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오른쪽은 아무것도 안 곱했는데 둘이 같아질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둘 다 A하고 B가 둘 다 뭐일 때죠? 0일 때입니다. 둘 다 0. 0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도 0이고 0에다가 놔둬도 0이기 때문에 이 둘은 A, B가 0일 때는 서로 같지만 A, B가 0이 아니면 이건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식이 돼요. 아, 그리고 보니까 등식의 성질인데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는 형태는 성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틀린 거죠. 얘는 똑같이 1을 곱한다. 똑같이 5를 더한다. 얘는 틀렸다. 얘도 틀렸죠. 오른쪽은 1을 더했는데 왼쪽은 1을 뺐잖아요. 같을 리 없어요. 얘는 똑같이 3으로 나눴다죠. 같겠네요. 6은 아니죠. 얘는 6을 곱해 그냥 6분의 1을 나눴잖아요. 6을 나눈 거죠.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얘도 6번. 등식의 성질에 따라 방정식을 푸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x값을 구하려면 양변에 1을 더한다. 그럼 얘는 x에다 7에다 1 더하면 8이 되고 얘는 양변에 뭘 뺀다? 5를 뺀다. 그럼 여기는 6-5를 계산했으니까 1이 될 테고 얘는 양변에 뭘 곱한다? 3. 분모를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x 나누기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에요. 근데 나누기 3을 지워야 x값을 구하는데 나누기 3을 지우는 방식은 반대 숫자를 곱하는 겁니다. 그 숫자만큼을 반대로 곱하는 겁니다. 나누지 말고 곱해라. 그래서 3을 곱해라. 왜? 3을 곱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3분의 x 마이너스 2인데 양변에 3을 곱해도 그 등식은 늘 참이다. 3을 곱한 이유는 분모랑 약분시켜서 각각 1, 1 남고 여기는 x만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이너스 6. 네. 얘는 양변을 뭐로 나누죠? 4번은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요? 자, 다시 말하자면 나는 x를 구하는 겁니다. x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4랑 x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곱하기 생략되어 있잖아요. 곱하기를 지우는 방식은
그 수만큼 뭐 해라? 나누어라. 나누기를 지으려면 곱해라. 곱하기를 지으려면 나눠라. 더하기를 지으려면 빼라. 빼기를 지으려면 반대로 더해라.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4랑 x 사이에 곱하기 생략돼 있으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4를 지워야 드디어 x가 나올 거고, 그 x를 구하려면 곱하기 되는 수만큼 나눠준다. 왼쪽을 마이너스 4로 넣으면 오른쪽도 마이너스 4로 나눈다. 얘는 약분되고 지워지고 x가 남고,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가 남고,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음수가 되고 4분의 11을 계산하면 3이 된다. 이렇게 방정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매번 등식 성질을 써먹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필요 없는 항을 직접적으로 이제 움직여주는 겁니다. 야, 너 필요 없으니까 너 반대로 넘어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나 x 구하고 싶은데 너 필요 없어. 반대로 넘어가죠. 알겠어? 넘어갈게. 대신에 이 양을 밑줄 치는 항은 이 양만 하라고 그렇지 계산하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양 말 그대로 옮기기만 하세요. 그럼 얘는 x는 1 플러스 9 이렇게, 물론 1 플러스는 10이지만 지금은 이 양만 하는 거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도 2x 얘 필요 없죠? 넘겨요. 그럼 2x 아무것도 없으니까 는 쓰시고 8 마이너스 10 왜? 플러스 10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10으로 써진다. 여기는 문자는 보통 왼쪽으로 일반적으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5x는 놔두고 밑줄 친 것만 이용하는 거니까 넘어가면 12x의 부호반대. 근데 12x는 부호가 지금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플러스죠? 그럼 넘어가면 반대보인 마이너스 12x가 되고, 우변은 이게 없어지면 7밖에 안 남죠? 플러스 7에서 플러스는 등 오른쪽에 첫 번째 항이니까 플러스는 생략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항하면 다음과 같다. 이항하면 이항하지 않은 식들은 그냥 쓰라는 얘기죠. 이거 쓰고 얘는 쓰고, 여기는 밑줄진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넘어오면 반대보인 플러스 2x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2로 이렇게 바뀌어서 넘어가겠죠. 이항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부터는 방정식을 직접 푸는 겁니다. 이항을 통해서 방정식을 푸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풀이법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이항을 통해서 방정식을 풀어요. 자, 봅시다. 여기 나온 거 5x-1은 4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방정식의 목적은 x를 구하는 데 있어요. 수학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게임만 더 생각해보세요. x를 구하고 싶어. 이 x에 도대체 뭘 집어넣으면 이 식이 참이 될까? 근데 막 x값만 구하고 싶은데 앞에 막 5가 곱해져 있고 뒤에 빼기 1 돼 있고 골치 아픈 것들이 막 붙어 있죠. 얘네들한테 야, 너희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난 순수하게 x만 구하고 싶어. 그래서 5한테 야, 너 좀 떨어져. 너 없어질래? 했더니 네 뒤를 봐.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었어요. 겁이 나죠? 자기 뒤에서 뭘 할지 모르니까. 빼기 1부터 먼저 없애요. 빼기 1부터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이항입니다. 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 등식의 성질로 양변에 1을 더한다도 맞는데 매번 그렇게 등식 성질 써먹기가 좀 귀찮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항을 필요 없는 항을 넘겨주는 거예요. 야, 너 저리 가. 나 무서워. 너 내 뒤에서 왜 그러고 있어? 너 저리 넘어가. 알겠어? 내가 넘어가 줄게. 오른쪽에 4. 내가 넘어가면서 이제 플러스 1. 그렇죠. 반대부로 이항은 됩니다. 그러면 5x는 5가 되죠. 그렇죠? 이건 5x의 값을 구한 거죠. 5x는 5. 5x의 값을 구하시고 그럼 답은 5예요. 근데 우리는 5x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x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5로 나누셔야죠. 곱하기 되는 5를 지우려면 양변을 5로 나눈다. 이 말이 어려울까요, 혹시? 괜찮나요? 그럼 약분을 했죠? 왜 약분이 되냐면 똑같은 수를 나눴으니까. 얼마가 남습니까? 각각 1씩 남아요. 왜? 같은 수로 나눴으니까. 무엇이 되든 간에 같은 수로 나누면 당연히 1이 남습니다. 1 나누기 1. 1이죠? 2 나누기 2. 1. 3 나누기 3. 1.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5 나누기 마이너스 5. 1이에요, 1.
마이너스가 붙었든 플러스가 붙었든 똑같은 수로 나누면 무조건 1입니다. 마이너스 100 나누기 마이너스 100. 아, 같은 수로 나눴네? 1.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럼 얘는 약분되고 각각 1이 남기 때문에 모양상 보면 1분의 1x예요. 1분의 1x는 그냥 x라 써도 되지 않을까요? 곱하기는 생략한다고 배웠으니까. 우변은 이렇게 약분되면 1분의 1. 1인데 생략하나요? 곱하기 1은 생략하는 거고 이건 그냥 답이잖아요. 이거 생략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답이 없는 건가요? 이거 생략하면 안 되고 1이라고 쓰셔야죠. 이렇게 방정식 해를 구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럼 연습 문제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는 1차 방정식 모두 찾는 겁니다. 1차 방정식 푸는 건 요 뒤에 나오고 1차 방정식을 모두 찾으시오인데 1차 방정식은 이게 은근히 근데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려요. 너무 쉬운 거거든요, 사실. 1번은 1차 방정식인가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방정식이 되려면 방정식 안에 등호가 있어야 돼요. 등호가 없잖아요. 등호 없으면 당연히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호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방정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죠? 그리고 자, 나머지 중에 이제 답을 빨리 고르는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일단 등호 붙는 거는 다 방정식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방정식이 아니죠?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왜, 뭐가 없죠? 문제가 없어요. 얘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번 보세요. 문자는 있는데, 얘가 몇 차죠? 2차잖아요.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니고, 2차 방정식이에요. 얘도 답이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가 헷갈리는데, 이제 나머지는 잘 보세요. 나머지는 2번 같은 케이스랑 2번이 이거고요. 6번을 잘 보면 이건 분배가 되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4x 동의하세요? 네.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4, 5, 20이 되고 곱하는 거니까 더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10-4x인데 위에 있는 거는 1차 방정식이 맞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거는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등호 있고 그렇죠? 둘 다 등호 있죠. 내가 모르는 문자들이 있어요. 몇 차죠? 1차. 얘 몇 차예요? 1차요. 그럼 1차 방정식 맞는데? 그럼 얘도 그렇지 않나? 등호 있고 내가 모르는 문자 1차. 얘도 1차. 그럼 얘도 1차 방정식 맞는 것 같은데? 인데 아닌 이유가 등호 왼쪽에 마이너스 4x가 있는데 등호 오른쪽에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자가 중요해요. 등호 왼쪽에 문자가 있는 항에 마이너스 4x인데 등호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4x가 있어요. 등호를 기준으로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x에 대한 1차식이 개수가 똑같이 있잖아요. 부호도 똑같고 숫자도 똑같아야 돼요. 똑같으면 얘는 1차 방정식 아닙니다. 이유는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좀 더 이항을 배웠잖아요. 얘를 이렇게 이항시켜 보세요. 원래 마이너스 4x가 있었는데 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죠? 플러스 4x로 바뀌죠. 그럼 동량 처리하다 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 얼마가 되죠? 0이 돼요. 0x면 x가 없어지는 거예요. 0x는 0 곱하기 x고 0은 x는 어떤 수를 찜으로 0을 곱하면 다 항이 다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x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문자가 사라지고 문자가 없는 그냥 등식이 되지 방정식이 되지는 않는다 뜻이에요. 2번은 맞지만 6번은 똑같은 1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항하면서 x가 없어지기 때문에 방정식이 아니에요. 1차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5번도 보세요. 5번도 등호 있죠? 내가 모르는 문자가 있어요? 오른쪽에 최고창이 몇 차예요? 2차예요. 그러면 2차식이지? 얘도 최고창이 몇 차예요? 2차예요.
그럼 이건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2차 방정식인 것처럼 보이지? 일단 보이긴 그렇게 보이잖아? 근데 얘랑 똑같은 원리예요. 등호 왼쪽에 있는 항과 등의 오른쪽에 있는 항이 부호와 숫자와 모양이 완벽히 똑같으면 이렇게 이항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얘처럼 없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얘도 그렇지 않나요? 등호 왼쪽에 x제곱, 등호 오른쪽에 x제곱. 얘가 이렇게 이항하다 보면 x가 제곱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x제곱 넘어가면 이게 마이너스 x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1x제곱 빼기 1x제곱이니까 이건 0x제곱이 돼서 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x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인 것처럼 보이는데 x제곱이 지워져 버리네? 그렇죠? 그럼 남은 거는 x를 봐야 돼요. 여기 있는 7x와 여기 있는 9x는 항의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지 않죠. 그렇다면 넘어간다고 해서 얘네들끼리 더하기 빼기 되면서 지워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 결론은 x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 7x 마이너스 9x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2x, x가 남아요. 등호 오른쪽에는 9가 있고. 그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이건 맞는 겁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5번이 1차 방정식이고 나머지는 뭐 2차가 있거나 등호가 없거나 아니면 문자가 없거나 혹은 1차처럼 보이지만 이항하면서 1차 이렇게 지워지거나 그러면서 1차 방정식이 아닌 꼴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이런 것들은. 이거 눈으로도 풀 수 있어요. 다음 1차 방정식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1차 맞나요? 1차 방정식? 등호 있고 내가 모르는 문자 있으면 그거 1차가 맞죠? 네. 근데 여기는 3x랑 오른쪽에 똑같이 3x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네. 그럼 결국은 3x가 안 지워진다는 뜻이니까 3x가 안 지워지고 이 자리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거 1차 방정식이 맞다는 뜻이에요. 2번은 1차 방정식인가요? 등호 있고 내가 모르는 문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생긴 게 똑같아요? 아니잖아. 그럼 결국은 x가 안 지워져. 안 지워지면 x가 남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형태든 간에 몇 x라고 해서 x가 남다는 뜻이니까 이건 1차 방식이 맞는 겁니다. 3번은 자 3번 잘 보세요. 3번 빼고 이제 4번 봅시다. 얘는 1차 방식 맞고 얘도 맞고 얘는 1차 방식 맞나 그러면 맞아요. 문자 등호 있고 내가 모르는 문자 있고 걔가 1차인데 여기는 x를 지울 수 있는 만한 항이 없기 때문에 1차만 고스란히 남아서 1차 방식이 맞습니다. 5번은 등호 있고 내가 모르는 문자가 있는데 각각 2차식이 보이죠. 마치 2차 방정식인 것처럼 보이는데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항이 있으면 얘는 그냥 서로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해돼요? 네. 없어져요. x는 똑같이 생겼나요?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나요? 네. 아니요. 안 똑같죠? 그럼 얘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x가 남으니까 얘는 1차 방식이 맞아요. 근데 이 식인데 결국 이제 답이 3번이 틀렸다는 거죠. 이 3번이 1차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왜 아닙니까? 이제 계산해 봅시다. 곱하기 4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4를 분배해요. 4, 3, 12x가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4. 이렇게 곱하면 3, 4, 12x 이렇게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 2, 3은 6인데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도 12x가 보이고 오른쪽에도 12x가 보인다는 얘기는 어느 하나의 항을 이항시키면 얘네들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남은 거는 문자가 없는 항만 남잖아요. 등식은 맞으나 이거는 1차 방정식은 아니죠. 문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1차라는 문자가 지워져서 얘는 1차 방정식이 그래서 아닌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5x 세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 4x 플러스 7x 제곱 얘랑 4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자, 만약 이렇게 좀 복잡한 식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계산할 건 아니에요? 선생님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지워지는 항이 누구이며 안 지워지는 항은 누구인지를 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5x 세제곱이 지워지려면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5x 세제곱이 있어야 되죠. 여기 있네? 얘네들은 지워지는 거예요. 플러스 2를 지우려면 이쪽에 빼기 2가 있거나 아니면 반대쪽에 플러스 2가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2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럼 플러스 2나 여기 있는 4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4x를 지우려면 여기서 플러스 이쪽 항에서 플러스 4x가 있거나 아니면 반대쪽에 마이너스 4x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얘네들은 지워지는 거예요. 여기 7x제곱 보이죠? 얘를 지우려면 반대쪽에 똑같은 항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나요? 똑같진 않아요.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얘는 똑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넘어간다고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얘를 이렇게 넘겨봐. 그럼 7x 제곱 얘가 넘어가면서 플러스 7x 제곱이 되죠. 14x 제곱이 돼요.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보면 등호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같은 항의 모양이 있으면 그냥 싹 지워버리면 돼요. 근데 아무리 똑같이 생겨도 부호라도 틀리면 이거는 다른 항이기 때문에 넘기면 안 지워지고 걔네는 남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문제도 풀 때는 그런 식으로 풀면 돼요. 여기 위에 있는 문제도 풀 때도 결론은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 얘기는 x가 지워지냐 안 지워지냐를 찾아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x를 지우려면 반대쪽에 3x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안 지워진다는 데 있으니까 1차 방정식이 맞아요. x가 남으니까. 여기는 여기 5x 여기 2x 똑같지 않죠? 안 지워져요. 1차 방정식 맞아요. 여기 x 지우기로 했으면 6분의 x의 반대 뒤에 이쪽에 오른쪽에 6분의 x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럼 1차가 남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2차 방식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게 보이네? 그럼 지워버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지우고 나면 x가 남으니까 1차 방식 맞고. 결론은 얘가 틀렸네. 왜 틀렸니? 하면 12x 마이너스 4 얘는 12x 플러스 6 하다 보니 똑같은 게 있구나. 지워지는구나. 그러면 문자가 지워지면서 문자가 없는 그냥 등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1차 방식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금방 고를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오늘은 여기 페이지까지만 네, 공부하시고 여기까지만 푸시면 돼요. 이 페이지까지만 푸시면 돼요. 방정식을 푸는 방식인데 아까 설명드렸죠.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요? 보통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는 이항을 해서 풉니다. 이제 웬만해서는 다 이항을 해서. 그럼 이항을 한다? x값 구하는 거죠. 문자는 무조건 왼쪽으로, 숫자는 반대로 다 오른쪽으로 넘기는 과정이 먼저 필요해요.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 단계부터. 그럼 숫자가 얘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럼 2x는 마이너스 5 넘어가면 반대 보인 마이너스 1로 바뀌죠. 괜찮나요? 이제 계산하시는 거예요. 2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자, x를 구하기 위해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x 앞에 있는 수랑 똑같은 거를 분모에 내려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서 과감하게 약분하고 확 지우시고 얘는 x만 남아요. 여기는 음수를 양수로 나누면 음수가 되고 2분의 6을 약분하면 3이 된다. 정답은 마이너스 3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해봅시다. 이 항만 잘하시면 돼요. 얘는 자기 항이 아니에요. 넘어가야 됩니다. 얘는 맞아요. 자기 위치가. 얘는 자기 위치가 맞습니다. 얘는 문자다. 그럼 왼쪽으로 가야죠. 이렇게. 누구를 옮길지 이제 대상이 판단했죠. 그러면 이제 쓸 때는 먼저 남아있는 항부터 쓰세요. 이 항한 걸 쓰지 말고 원래 남아있는 항. 이 좌변에는 3이 넘어가면 누가 남죠? 누가 남아요? 그렇지. 마이너스 4x. 이 부호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4x가 남는 거예요. 그 얘가 넘어오죠? 누가 넘어오죠?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동네로 이항해요. 그럼 뭘로 넘어오죠? 플러스 x로 반대부호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래 있는 숫자부터 써야 돼요. 원래 있는 숫자 9 원래 살던에 써주고 넘어가네. 여기 앞에 생략되어 있는 부호가 플러스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반대부호. 어렵나요? 할만해요? 자, 동량 처리합시다. 마이너스 4 플러스 1x 몇 x? 마이너스 3x 은 9 빼기 3 6 x를 구하려면 뭘로 나누라고요? 뭘로 나눠야 돼요?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똑같은 모양으로 나눠야 돼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양이라는 얘는 그치 부호까지 끼고 마이너스 3으로. 똑같이 나눴죠? 그럼 얘도 똑같이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3. 과감히 지우세요. 어차피 같은 수로 나누면 1만 남으니까 그냥 왼쪽은 x라고 쓰시면 돼요. 오른쪽은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음수가 되고 3분의 6 약분하면 2가 된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이 방정식 해가 된다. 아셨죠?